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90세가 넘어서까지 건강하고 또렷한 정신으로 지혜롭게 사는 걸까요? 병에 걸리지 않고 활기찬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 궁금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장수의 비결은 복잡한 식이요법이나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사실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저는 현재 92세의 한의사로 여전히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가장 놀랄 때는 제 나이를 들었을 때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저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입니다. 수십 년간 진료하고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그 비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92세 현직 한의사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80대, 90대 분들도 꾸준히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시고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특히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하루 15분만으로 모든 관리를 할 수 있는 특급 비밀이 들어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저희 진료실을 찾은 76세 장영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관절염 때문에 너무 아파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우니 매일매일 사는 게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두렵고 언제까지 이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나 겁이 날 지경이에요. 몸이 아프다면 장영희님처럼 느끼시는 게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통증 속에서 지치고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6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부위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중요한 교차로와 같습니다. 이곳이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전신에 영향을 미치고 통증과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마치 막힌 도로가 뻥 뚫리듯 몸의 균형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제가 발견한 것은 몸의 중요한 교차로 5곳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매일 단 몇 분만 투자해도 신체 기능이 원활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그 5가지 부위는 바로 발, 귀와 겨드랑이, 무릎 뒤, 척추입니다. 이 부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위생 차원을 넘어 이 부위들은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 신경계가 집중된 곳입니다. 이 부위들의 관리 상태가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곳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조만간 여러분의 전신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환자들은 80대, 심지어 90대에 이런 관리법을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0년간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을 연구해온 제 말을 믿으세요. 건강한 장수의 비밀 첫 번째는 발관리입니다. 발관리는 행복하게 장수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서울국립대학교에서 진행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발관리는 혈액순환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35%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매일 수만 보를 걷게 해주는 이 귀중한 부위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신가요? 진료실에 찾아온 78세 박창수님의 사연을 들어보세요. 요즘엔 발이 너무 아파서 걷지 못할 정도예요. 밥을 먹을 때도 아내가 밥상을 차려와 침대에서 먹을 정도였어요. 발은 늘 차갑고 밤에 잠도 오지 않으니 너무 힘드네요. 이제 제 인생은 끝난 걸까요? 저는 박창수님의 발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한기가 스며든 듯 발등은 창백했고 발가락 끝은 푸르스름했습니다. 발바닥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피부를 눌러보니 혈액순환이 더뎌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발목은 부어있고 종아리까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분명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차가워진 발끝이 혈류 장애를 일으키고 저릿한 통증이 신경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고 이는 모두 우리 신체의 다양한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발 관리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발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60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발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결은 올바른 족욕과 마사지 방법에 있습니다. 우선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 발을 30분 동안 담가 피부를 부드럽게 합니다. 한 줌의 소금을 넣으면 부종 완화에 효과적이죠. 천연 성분의 비누를 사용하여 원을 그리며 가볍게 문지르면 혈액 순환을 자극하면서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곳은 습기가 쉽게 차서 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씻은 후에는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닦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드라이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는 특징이 있거든요. 특히 발가락 사이의 피부는 얇고 연약하여 손상이 쉽게 일어나는데 여기에 습기와 세균이 더해지면 곰팡이 감염,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처가 심해지면 심각한 경우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가 건조할 경우, 족욕이나 샤워 후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보습 크림을 발라주면 발 뒤꿈치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발가락 사이를 뽀송뽀송하게 말려 감염을 예방하고 진발 안에 무좀 방지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 관리의 진정한 효과는 마사지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아주 간단한 마사지 기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 발바닥에서 발 뒤꿈치 방향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는 방법입니다. 이는 전통 한의학에서 중요한 혈자리를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입증되었죠.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발 관리는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낙상의 위험을 줄이며 면역 기능까지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노화 연구에서도 발 관리를 꾸준히 실천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낙상 위험이 40% 낮고 신체 활동 점수도 더 높았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취침 전 종아리 관리 습관도 매우 좋습니다. 잠들기 전 딱 3분만 관리해 보세요. 이것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밤중에 발생하는 다리 경련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오일이나 로션을 다리에 바른 후 발끝에서 위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려 보세요. 부종을 방지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쥐가 나거나 발 저림 없이 편안한 수면을 돕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건강해야 튼튼한 나무가 자라듯이 발을 잘 관리하면 우리 몸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발 관리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나가세요.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을 지탱해 온 발. 이제는 여러분이 그 발을 돌봐줄 차례입니다. 건강한 장수의 비밀 두 번째는 겨드랑이 관리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이곳을 관리하라고 이야기하면 대다수가 깜짝 놀랍니다. 겨드랑이를 단순히 위생과 채취 관리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겨드랑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 정화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겨드랑이에는 20개 이상의 중요한 림프절이 있는데 이 림프절은 우리 몸 면역 체계의 핵심 부분으로 혈액 속 독소를 제거하고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를 생산합니다. 서울국립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죠. 진료실에 찾아온 69세 최숙희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예전부터 호흡기 감염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쉽게 낫지 않고 기관지염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았죠. 병원에서 처방받은 항생제를 여러 차례 복용했지만
증상은 계속 반복되었어요. 환절기만 되면 무서워요. 목이 따끔거리고 멈추지 않는 기침 때문에 가슴도 아프고 요즘은 조금만 무리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요. 겨드랑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자연의 금고가 망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두 가지를 따라해 보세요. 첫째, 순한 비누로 씻고 완전히 말리기입니다. 화학 성분이 없는 천연 비누를 사용하여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다가 씻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림프 순환을 자연스럽게 촉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강하지 않게 부드럽게 문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드랑이는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부위며 중요한 림프절과 혈관이 모여 있는 곳이죠. 지나치게 강하게 문지르면 림프절이 압박되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씻은 후에는 완전히 건조하여 세균 번식을 방지해주세요.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헤어드라이어의 미지근한 바람을 이용하면 완전히 말릴 수 있고 가려움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침 2분 림프 마사지입니다. 딱 2분만 실천해 보세요. 손바닥을 이용해 겨드랑이를 따뜻하게 감싸고 10초간 지그시 눌러줍니다. 혈류가 촉진되었을 때 겨드랑이 안쪽을 부드럽게 주무르듯 마사지합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고 겨드랑이 안쪽을 톡톡 가볍게 두드려주면 근육을 이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진행하시고 마사지를 마친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림프 순환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겨드랑이 관리법을 실천한 후 최숙희님은 감기나 기관지염에 걸리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그의 전체 에너지가 눈에 띄게 향상되어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깨가 뻐근하신 분들, 이유 없이 피곤하신 분들은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가벼운 기술부터 시작하고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마사지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몸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죠. 겨드랑이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위생 습관을 넘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방어 시스템을 보호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장수의 비밀 세 번째는 무릎 뒤입니다. 여러분, 무릎 뒤가 단순히 무릎을 구부리는 데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하체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중요한 경로이며 다리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이 막혀 있다면 면역력 저하, 만성 피로, 하체 부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78세 이영미님은 오랜 시간 다리 부종과 만성 피로로 고생해 오셨습니다. 사연을 들어보세요. 예전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붓고 무거워요. 밤에는 종아리가 저릿저릿해서 잠도 잘 못 자고요. 병원에서는 혈액순환이 문제라는데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영미님은 몇 년 전부터 다리 근육이 쥐가 나듯 저려서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 뒤가 뻣뻣하고 통증이 심해진다고도 하셨죠. 상담을 해보니 다리가 불편해진 후 움직이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붓고 무거우니 움직이기 싫어지고 덜 움직이니까 더 아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연구하고 실천한 무릎 뒤 관리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찜질과 림프 마사지입니다.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따뜻한 찜질입니다. 매일 따뜻한 물수건이나 찜질팩을 이용해 무릎 뒤를 5분에서 10분간 따뜻하게 해주세요. 림프와 혈액순환을 촉진해 다리 부종을 줄여줍니다. 양손으로 무릎 뒤를 감싸고 부드럽게 눌러주며 마사지하면 림프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주의하시고 미지근한 정도가 좋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습관처럼 해보세요. 다리가 가벼워지고 무릎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루 2분 발끝 당기기 운동입니다. 앉아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펴기를 10회 반복합니다. 앉아 있을 때도 1시간마다 발목을 돌려주거나
다리를 가볍게 털어주세요. 세 번째, 기지개 스트레칭과 벽 밀기 운동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벽에 손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종아리를 늘려줍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고 발에 힘을 꽉 주고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되고 하체 순환을 도와줍니다. 손을 위로 쭉 뻗고 기지개를 켜면서 다리를 살짝 들어주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온몸의 혈액순환이 활성화됩니다. 저는 너무 뻣뻣해서 못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다리를 천천히 쭉 펴고 다시 구부리기를 10번 반복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무릎 뒤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영미님은 이 3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박사님 믿기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거웠던 다리가 이제는 덜 붓고 한결 가벼워졌어요. 밤에 저릿했던 증상도 많이 줄고 이제 움직이는 게 덜 힘들어요. 몇 달 만에 이렇게 좋아지다니 정말 기적 같아요. 무릎 뒤 관리를 꾸준히 더 열심히 하고 많이 활동해야겠어요. 또 한 가지, 허벅지 안쪽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정상적인 피부색 변화, 지속적인 불편 또는 가려움증, 붓기 또는 염증. 모든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자기 몸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가 정상일 때의 모습을 알고 있어야 변화가 생기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규칙적인 관리만으로도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간 건강을 증진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려고 지금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 있으시죠? 60년간 진료하면서 느낀 건데요. 일단 무조건 가볍게 시작하세요. 부담 없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조절해 나가세요.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건강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건강한 장수의 비밀 4번째는 척추 라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증상은 척추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척추는 몸을 지탱하는 구조물인 동시에 뇌와 연결된 중요한 신경 통로이며 기억력 저하와 치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70대, 80대가 되면 며칠 전에 있었던 것들이 잘 기억나지 않고 그토록 예뻐하던 손주들의 이름도 헷갈립니다. 이럴 땐 이제 치매가 오는 건가 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죠. 저는 환자들을 진료할 때 등과 척추를 반드시 살펴봅니다. 딱딱하게 굳은 근육과 굽어진 척추는 뇌로 가는 혈류 공급을 원활하지 않게 하고 뇌로 가는 신경 신호가 약해지면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치매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도 빼놓지 않고 척추 스트레칭을 하고 있죠. 제가 60년간 연구하고 실천하는 척추 운동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5분 척추 스트레칭입니다.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영상을 들으면서 지금 당장 따라해보세요. 먼저 바닥에 편안히 서서 2 팔을 위로 쭉 뻗어주세요. 손가락을 깍지 끼고 천천히 하늘을 향해 기지개를 켜듯 늘려줍니다. 허리부터 척추까지 쭉 펴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5초간 유지합니다. 이제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손을 내려주세요. 정말 쉽지요? 이 간단한 동작은 척추를 곧게 정렬하고 밤새 뭉친 근육을 풀어주며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번째, 척추 정렬을 돕는 벽 기대기 자세를 하는 것입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뒤통수와 어깨, 엉덩이를 벽에 밀착시켜주세요. 이제 무릎을 살짝 구부려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허리를 벽에 바짝 붙이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이 상태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5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척추 정렬을 바로잡아 굽은 허리를 교정하고 혈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누워서 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운동도 있습니다.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 당기기입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주세요. 2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기면서 2 팔로 감싸 안아줍니다. 이때 허리가 바닥에 밀착되는 느낌을 유지하며
10초간 천천히 호흡합니다. 다시 무릎을 풀고 다리를 바닥으로 길게 늘려주세요. 이 동작은 허리와 골반의 긴장을 풀어주고 하루 종일 편안한 움직임을 돕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힘들어했던 81세 방영호 님도 이 운동을 하면서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딱 3분만 해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어찌나 힘들던지 3분을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하다 보니 걸을 때 확실히 다른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10분만 걸어도 허리가 아파서 쉬어야 했는데 요즘은 20분, 30분씩 걸어도 한결 편해요. 이 간단한 운동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방영호님은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허리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머리가 더 맑아지는 느낌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가끔씩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금방 기억이 나요. 운동을 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진 덕분인지 머리도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적절한 신체 활동과 허리 건강이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허리와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하면 뇌로 가는 혈류 공급이 원활해지고 인지 기능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등을 마사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허리가 뻣뻣하고 피로할 때 따뜻한 수건으로 등을 마사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척추 주변 근육이 부드러워지면서 통증 완화와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수건을 미지근한 물에 적신 후 가볍게 짜줍니다.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우거나 따뜻한 물에 담근 후 짜서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정도로 조절합니다. 편안하게 엎드린 상태에서 따뜻한 수건을 등 위에 올리고 5분간 등 전체를 덮어주며 찜질을 하듯 온기를 전달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은 이렇게 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잠이 너무 잘 와요. 예전엔 몸이 불편해 자주 뒤척였는데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을 하고 나면 몸이 금방 편안해져요. 덕분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서 아침에도 개운합니다. 손발까지 따뜻해졌어요. 평소에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손발이 차가웠는데 등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목과 어깨까지 긴장이 풀리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까지 풀리는 기분이에요.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면서 마치 온몸의 긴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어요.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가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우리의 척추는 정보를 전달하는 고속도로이고 몸의 발전소입니다. 등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뇌와 몸 사이의 명확한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척추 관리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정신적 명료함과 운동 능력에서 확연히 개선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을 했더니 자연스럽게 어깨가 펴지고 등이 곧아졌어요. 절뚝이며 걷던 것도 안정적이 되었죠. 가족들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좋아해요. 건강한 장수의 비밀 5번째는 귀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6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점은 귀와 그 주변이 머리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75세 박영자님은 최근 몇 년간 점점 심해지는 어지러움과 기억력 저하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박사님,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해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시장에 가면 사야 할 물건이 생각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어지러워서 걸을 때마다 넘어질까봐 너무 불안해요. 박영자님은 무언가 머릿속이 안개가 낀 듯 뿌옇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귀를 살펴보았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귓바퀴와 귀 뒤쪽 근육이 유독 딱딱했어요. 맥박도 약하게 뛰고 있었죠. 평소 귀를 관리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죠. 귀요? 가끔 귀지를 파기는 하지만 다른 건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소리만 잘 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귀는 정말 재미있는 기관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귀를 몸의 축소판이라고 불러왔어요. 이는 우리 몸의 모든 부위가 귀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귀 주변에는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밀집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류의 약 30%가 귀 주변을 통과하며 12개의 주요 뇌신경 중 5개가 귀 주변을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어지러움을 느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제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귀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3분 귓바퀴 마사지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귓바퀴를 살살 잡고 위아래로 주물러 주세요. 귓볼을 살짝 당겨보기도 하고 귓바퀴 전체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지압을 하면 됩니다.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곳을 더 오랫동안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둘째, 귀 뒤쪽 누르기입니다. 귀 뒤에 보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데 풍지열이라고 해요. 엄지로 5초간 지그시 눌렀다 떼는 걸 10회 반복하고 동그라미를 그리며 살살 마사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머리를 맑게 해주죠. 세 번째, 따뜻하게 찜질해주기입니다. 따뜻한 수건을 귀 주변에 1분 동안 대고 있으면 귀 주변 혈관이 넓어져서 뇌로 가는 피가 더 잘 흐르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모자나 귀마개를 꼭 착용해 주세요. 박영자님은 이 방법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했어요.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아요. 귀에서 계속 웅하는 소리가 났었는데 그 소리가 약해졌어요. 조용한 방에 있어도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귀 주변 관리는 4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기억력이 좋아져요. 잠을 더 잘 자게 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죠. 그리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75세 정승훈님은 10년 동안 어지러움증으로 걷기조차 힘들었는데 귀 관리 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사님, 귀 마사지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아내와 함께 시장 구경도 다니고 너무 좋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귀 주변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두뇌 건강은 퍼즐이나 숫자 게임만으로 부족하죠. 뇌로 가는 피와 신경을 좋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92살인 지금도 매일 아침 귀 마사지로 하루를 시작해요. 덕분에 복잡한 의학 지식도 기억하고 환자들 이름과 병력도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귀 주변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머리를 밝게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은 건강의 열쇠가 되는 5가지 부위인 발, 겨드랑이, 무릎 뒤, 척추, 귀의 관리법을 모두 알게 되셨어요. 이 5가지를 매일 각각 3분씩, 총 15분만 관리해도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너무 좋은 방법이긴 한데 매일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자꾸 잊어버리고 귀찮아서 그만두게 돼요. 이건 누구나 겪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건 젊은 사람에게도 쉽지 않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60년 동안 환자들에게 알려준 특급 관리법이 있습니다. 매일 쉽게 실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일상생활과 연결하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통 루틴을 만든다고 표현하지요. 바로 그겁니다. 매일 하는 일, 앞뒤로 연결하면 가장 쉽게 몸에 배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간단히 할 수 있어 매일 꾸준히 가능하겠죠? 몸과 정신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 될 거예요. 귀 관리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귀 관리는 식사 후 5분 동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후 바로 움직이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앉아서 귀를 마사지하는 것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발은 저녁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특히 저녁 식사 후 발을 따뜻하게 하고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다리 피로가 풀려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82세 최영희님은 이렇게 실천했어요. 저는 TV를 볼 때 그냥 앉아있지 않고 허리와 척추를 위해 간단한 운동을 했어요. 뉴스가 시작하면 척추 스트레칭을 했죠.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광고를 할 때는 벽 기대기 자세를 했고요. 굽은 허리가 정말 많이 교정됐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메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메모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면 습관이 쉽게 자리 잡고 잊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하루 동안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곳에 해야 할 동작을 적어서 붙여놓으세요. 저는 테레비 옆에 척추 스트레칭을 적어 놓았어요. 두 손을 머리 위로 뻗고 기지개 켜듯 늘리기. 광고 시작하면 벽 기대기 운동. 이렇게 해놓으니 잊지 않고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욕실 문 앞에 따뜻한 족욕과 마사지를 적어 두었어요. 매일 10분만 투자하면 꿀잠 잔다는 글도 함께 써 두었죠. 이걸 보면 귀찮더라도 하게 돼요. 정말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결하고 재미있게 적어두세요. 만약 이런 방법도 여의치 않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여러 가지를 모두 할 수는 없습니다. 지쳐서 금방 포기할 수도 있죠. 92세 현직 한의사로서 여러분께 조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계속할 수 있어요. 먼저 요일별로 한 부위에 집중해서 관리해 보세요. 매일 한 부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월요일은 발 관리, 화요일은 겨드랑이 관리, 수요일은 무릎 관리, 목요일은 척추 관리, 금요일은 귀 관리. 이런 식으로 하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가지수를 늘려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습관을 쉽게 만드는 3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눈에 띄는 곳에 간단한 메모 붙여놓기. 둘째, 일상생활과 연결하기. 셋째, 요일별로 집중 관리하기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잊어버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빼먹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되어 하루라도 안 하면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포기하는 것들이 많지만 건강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시간 투자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80세 정미경님의 말을 들려드릴게요. 6개월 전만 해도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곳은 나들이를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매일 15분의 투자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지 마시라고, 제발 욕심내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가장 편한 한 가지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한두 가지만 관리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랍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신체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재미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6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직접 본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관리법을 6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후에 나타난 변화가 정말 놀랍습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약을 먹는 양이 3분의 1나 줄었어요. 무엇보다 삶이 더 즐거워졌어요. 가장 신기한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운동들이 보통 혈액 순환에 좋다는 건 말씀드렸죠. 거기에 더해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랍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와 서로 해주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사람의 따뜻한 손길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바로 사람의 치유력이죠. 몸을 맞대고 마사지를 해주다 보면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도 애틋해진답니다. 저희 부부는 사실 별로 대화가 없었는데 사이가 훨씬 좋아졌어요. 건강은 멀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힘든 운동이나 엄격한 식단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건강한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을 지속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독립성을 지키며 더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고 총명하게 사는 사람들의 간단한 습관. 자신을 돌보는 일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노후의 지혜 쉼터였습니다.